두 부류가 있어요. 유학생 중에는. 유학생이라고 하는 유학을 이 유교 이념을 배우려고 유교 이념과 문장을 배워서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부류들하고 이걸 유학생이라고 그랬고 승려가 돼서 새로운 이념을 새로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건 유학승이에요. 그래서 유학승과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보고 선단에 의탁해가지고 중국을 대왕하게 돼요. 그러니까 혁신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라로 봐서는 이 혁신 세력과 장보고 선단과는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밀착이 되기 시작해서 장차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이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래서 장보고가 그대로 온전하게 중앙정치권에 그 진출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장보고 생시에 그런 일들을 다 이뤄낼 수가 있었을 건데 그만 중앙의 그 왕위쟁탈전에 휘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지 10년 만에 이 왕위쟁탈전에 그 태안 쪽이 장보고한테 피란을 온다. 피란인데 그때 김우중이라는 자가 피란인데 안 도와줄 수 없었던 게 1만 군사를 빌려올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중 벼슬에 있어서. 그러니까 군사를 다시 5천을 다시 빌려줘서 그 왕위를 되찾게 해요. 되찾게 하는데 이 복이 없으려니까 왕위에 올라서 2달 만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태자가 있는데 이제 그 피란에 와 있을 때 약속할 때 다급하니까 그랬겠죠. 태자비로 장보고 따님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들여보내기로.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태자가 왕이 된 게 되고 나니까 그게 문성왕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신라 왕실에서 골품을 중시하던 그쪽에서 완강하게 그 섬사람 딸을 왕비를 드릴 수가 없다고 완강하게 이제 귀족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냥 외양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장보고로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지.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846년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제 염장이라는 자가 장보고한테 붙는 척하고 와서 그 술자리를 베풀어 대접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장보고 칼 뺏어가지고 취한 뒤에 목을 쳐서 장보고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장보고가 꿈을 다 펴지를 못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단을 이제 흡수하게 되니까 그 장보고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그러니까 서남 해안 일대 그러지 않아도 반신라적인 그 성향이 아주 강한 골수 반골 기질이 있는 이 서남 해안 사람들인데 장보고조차 그렇게 해놨으니까 장보고는 거기 출신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신라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장보고가 살아있을 사이에 이 선사들이 많이 그래서 대체로 유학생들은 중국에 가서 남종선을 받아온 거예요. 남종선을 받아오는데 아까 얘기하다만 그 육조 해능이라는 분은 돈호를 주장을 해요. 과거에 그 육조 스님 그 스승이 오조 홍인이라는 분인데 이 홍인 제자 중에 신수라는 분이 애초에 그 적통을 이어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점수를 주장한다면 점차적으로 닦아서 견성을 하게 되는 거다. 아무리 불림 문자를 하고 직진심을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는 점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거를 무식한 그 해능 육조대사 해능 스님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걸 돈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주장하는 쪽은 북종선이라고 그러고 북방 신선은 북방 출신이니까 돈호를 주장하는 건 이건 광동성 출신이에요. 해능대사는. 그걸 남종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조 홍인이라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해서인지 그 뗄라묶은 육조 해능한테 의발을 전수를 해주는데 공식적으로 전수해주면 대중이 반발할 테니까 밤에 몰래 불러다가 글추가 넣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온 게 책천부가 사자를 보내서 그걸 다시 뺏어다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 뺏어다가
신수를 줄 수는 없으니까 신수하고 친했어요. 지전무하고. 지선이라는 다른 제자한테 줬어요. 근데 지선의 손주 제자가 우리나라 출신인 무상대사예요. 신라 왕손 출신인 무상대사인데 이 무상대사가 다시 그 의발을 신라 출신인 무주대사한테 다시 전해줬다. 그리고 무주대사 쪽에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부처님 의발은 최후에 우리 신라 사람들까지 와서 종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남종선이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든다는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공부 많이 해라 그래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안 해도 금방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그러니까 남종선이 그냥 불길처럼 전파가 돼요. 그래서 대체로 그 남종선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가지고 이 중국의 강서성 지역에서 이 남종선맥을 받아와요. 이 보조선사 최증이라는 분도 이 중국으로부터 선맥을 받아온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 선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물론 이분도 중국을 갔다 와요. 그런데 그 837년에 그러니까 장보가 살았었죠. 37년에 갔다가 40년에 돌아온다. 3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고 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분의 스승이 이 염거라는 분이에요. 염거도 탑을 남겨가지고 탑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탑지가 남아있는데 이게 염거 화상탑이에요. 이 보조선사 최증의 바로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인데 이분은 원주 근처에서 이제 전법을 하다가 이때까지는 일문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신라 사람들이 선종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분의 스승. 근데 이분 지금 방금 봤듯이 이런 부도 양식, 이렇게 팔각 당탑 형식이라고 하는데 팔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탑 형식, 집 모양의 부도 형식은 애초에는 이렇게